네, 마켓 시그널 함께 하겠습니다. 최현준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제 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시장의 신호는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경제 제2기 경제팀이 출범을 했죠. 그래서 재료 노출적인 측면에서의 하락세,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별다른 이유는 좀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마켓 시그널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상승폭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차 다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틀어가지고 상방 구조를 보였던 증시입니다. 하락세가 한번 박스를 돌파한 것에 대한 매물이 한번 있었고 그 자리를 받아내고 종가상으로 윗방향으로 당겨놨다라는 거는 일단 추가적으로 이 고점 시도는 분명히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2100 라인대에 대한 상승세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의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지금 위치라든지 현대모비스의 위치라든지 현대차의 위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전반적인 위치 자체가 반등 구조가 이어지는 자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반등까지가 완벽하게 추가 상승이 있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강하게 밀릴 수 없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만 본다면 시장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슈 자체가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좀 드리면 여지껏까지 바닥권에 이제 올라오는 데 대한 두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산업재해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산업재해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연출하게 하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좀 못 믿었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움직임을 연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산업재 시장 이번 중국 시장 210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코스닥에 이렇게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2경제팀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재료 노출적인 측면에서의 하락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성으로 그 대체제로 코스닥에 좀 눈을 돌렸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중국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과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가 하락하기는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선별적인 구조가 형성될 거고 또 그 선별적인 구조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하락폭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 섹터라고 얘기하는 종목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지껏 강세 구조를 좀 띄었던 바이오 장비 섹터,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까지도 하락을 하는데 지금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그 모바일 섹터라든지 화장품 섹터, 그러니까 중소비 섹터 이 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완벽하게 상방으로 틀어진 상태, 그러니까 산업이 완전히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번 하락을 기점으로 해갖고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따라 올라온 여러 가지 테마 섹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좀 갖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느냐, 그리고 시장이 가면서 같이 그냥 올라간 것이냐, 이에 따라서 지금의 전략을 좀 수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 한번 점검을 들어볼게요. 어제까지 좀 눈여겨봤었던 종목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장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함께 점검을 한번 짚어주시고요. 관심 종목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예, 오늘 금요일은 이제 앞에 시장 활동을 좀 오래 해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오늘 새로 신규 편입한 종목 한 종목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보유유지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제가 오늘 관심 종목에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개별적인 이슈죠. 나머지 증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미래에셋증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겼죠.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지분 인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장 생각 자체가 완전히 횡담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이 시장 자체가 무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올리겠다. 내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겠다 정도의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시장에서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가가 희석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딱스권 하단을 완벽하게 강력하게 이탈을 했죠. 46,000원대, 47,000원대 강력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단기 반발력은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47,000원대까지 올라가고 매수가 캡처가 된다라면 저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후에 다시 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추세를 완벽하게 이탈을 하는 형태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장에서 하락을 주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80만원대 초반선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갭 떠갖고 누른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격격 우려하시지 말고 80만원대 밑으로 딱 내려가고 한 78만원대나 이 정도 지나가 저점을 살짝 무너뜨리는 정도가 된다라면 오히려 매수 구조로 볼 수가 있겠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신규 편입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지금 조선섹터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상방 섹터가 좀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삼성전자의 반등이 끝나고 그래야만 조선주가 딱 움직이는 그리고 그게 중국 시장의 상승하고 맞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라면은 지난번 화학 섹터 같은 반발력이 조선주에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선주를 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자. 그래서 마켓 시그널 쪽에서도 제가 따로 신호를 낼 겁니다. 근데 금일 시장은 일단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시장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가 신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관심 종목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고요. 나중에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난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신규로 지금 대우조선 관심 종목으로 편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가져오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기존 보유 종목들 그대로 보유 유지를 하고요.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내리는 날은 투자 심리가 사실상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상승이 유지된다라, 상승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라기보다는 올랐던 종목도 윗골이라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일 자리에서는 보유 종목들만 보유를 하고 다시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현준 전문가와 함께 마켓 시그널 짚어봤습니다.